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깝깝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지 다른 거 어떤 그 권력에 줄을 서거나 아부를 떨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도 그 시절은 오기 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정당이죠. 양쪽 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라는 것도 코미디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역할을 이재명의 로펌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빈정거리듯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로펌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로펌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천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로펌이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윽박지르고 무슨 바닥에다가 특활비를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바닥에다가 변을 받다라는 등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를 시켜가지고 업무 자체를 중단시키는 이런 일을 어떤 로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로펌도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로펌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진실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또 되는 것이고 그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소장을 보면은 이화영 씨는 몇 번이나 실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도대체 한번 봐야 되겠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구속된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제가 보기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옥중 서신을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었죠. 저는 그것도 이화영 씨가 안 썼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필로 그렇게 옥중서신을 썼었는데 자필 옥중서신조차도 조작된 거다. 즉 불러주는 대로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 본인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내가, 제가, 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화영이라고 쓰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옆에서 그냥 누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자필도 아니고요. 페이스북 메시지였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이화영 씨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메시지의 내용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럽다. 내 지금 쓸모가 사라진 것 같다. 감옥에 그냥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대상이 검찰을 상대로 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화영 씨는 몇 차례나 실토를 하고 자백을 했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화영 씨도 분명히 다시 실토하게 될 겁니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요.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김성태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알고 있겠습니까? 지가 가가지고 당연히 뭘 했으니까 보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보고를 안 하고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이화영 혼자 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처벌해야 돼? 직권남용 그 자체인 것이고 또다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씨를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 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경기도에 예산을 써가면서 북한으로 2번이나 가고 경기도청에서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런 것들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에다가 2천원도 아니고요. 2천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라고 지 혼자.
어디를 보든지 간에 공소장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걸 실토했다는 내용이 계속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2019년도 1월 중순에 왜 한창 그 유명했던 사진이 있죠. 원탁 같은 이제 그 테이블에 송명철도 있고 안부수도 있고 김성태도 있고 이화영도 있고 그 중국에서 이제 다 같이 식사했던 거 앞에다가 위스키 하나 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태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북한이 2019년도 1월 17일경 중국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두 사람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북측 인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성태랑 이재명 두 사람의 전화 통화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또 드러난 게 뭐냐면 같은 날이죠, 그렇죠? 사실상 1월 17일에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 등과 함께 중국 심양의 호텔 회의실에 가가지고 북측 관계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 만남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의 승인하에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평화부지사랑 평화협력국장 경기도 인사 두 사람이나 이화영이 지금 금강산에 배낭 메고 지금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북측 인사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도지사의 지시 없이 도지사의 어떤 허락 없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갔다라고 하는 북측 관계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평화협력국장이 누구냐? 신준영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이 신준영이 같은 경우는 구속 이미 됐었죠. 근데 구속이 이제 풀려난 뒤에 이번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이화영이랑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나도 검찰 측으로부터 무슨 뭐 회유랑 압박을 당했다라고 그 술자리 술판 논란에 대해 가지고 같이 덧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끼리끼리 놀고들 앉아 있죠. 자, 그러면은 공소장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김성태가 이제 북한 측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회토류 채굴 등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도 대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김성태가 북측 인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작성을 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북측 관계자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성태가 도대체 뭐라고 이재명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무슨 뭐 내복이나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도대체가 뭐라고 북측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가지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웬만한 진짜 대기업주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쌍방울에 김성태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이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김성태를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만찬 자리에서 김성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이 이제 이화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또 이화영이 또 영자가 들어가 어쨌거나 이화영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생돈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사고가 뭡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이화영이 가가지고 김성애 만나서 500만 달러 이제 주겠다. 스마트폰 비용으로 줄 테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500만 달러 못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신 끼워온 겁니까? 김성태한테 대신 그거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이화영이 있는 자리, 북측 인사가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북측 관계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민주당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쌍방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북측 인사를 만나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북측 인사를 만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다 보고서까지도 있고 이미 그 보고서의 대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공소장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막과 대화까지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던 자리에서 이화영이 또 누구를 바꿔줍니까? 김성태를 이재명한테 바꿔줍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김성태가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화답을 또 하고 그랬더니 이재명이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이 몰랐다고요?
이런데도 이재명이가 인사치레로 그냥 한 얘기라고요. 세상 전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상인이 인사치레로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방북도 나도 힘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인사치레로 합니까? 여러분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갑자기 어느 날 새해 날 전화가 와. 새해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성재준 씨 그간 잘 지냈죠? 내가 북한 사람들 좀 초대해가지고 방북 좀 추진해 볼게요. 저 뭐 하겠어요? 국정원에 간첩 신고하고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명백하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부인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렇게 귀국을 해가지고 이화영이 논의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와 그다음에 북측 인사 그리고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서 만찬을 하는 사진, 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을 누구한테 또 보여줬다? 이재명한테 보여줬다라는 게 전부 다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딸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개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한낱 지푸라기 같은 얕은 권력을 유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화영 씨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이화영 씨는 이미 공소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실토하고 자백한 마당에 어떻게 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재명에게 했던 그 이야기 고지곳대로 과장 보태지 않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